조원진 대표님께서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세 가지 업적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봉건주의 구습을 타파하신 그런 개혁가요. 또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의 투사요. 그리고 해방 후 건국하셔서 국제공산 세력과 싸워서 물리친 위대한 반공의 투사로 정말 민족사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그 위대한 위인이 국부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승만 박사가 서거했을 때 1965년 7월 19일 날 하와이에서 서거했을 때에 이틀 후 7월 21일 날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는가 하니 민복기 대법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행동 금지법을 해제하는 안건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신 후에 이 장면 정권이 내각제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서 구자유당 정치인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정치활동 금지법을 만들었고 1년 후에 5.16 혁명을 통해서 또 혁명을 통해서 또 이 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이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토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회의 원문인데 오래돼 가지고 한문으로 돼 있고 해서 해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또 공화당에는 참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해독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행동의 금지를 해제한다. 이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일 합방 이후에 해외에 망명 가셔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반생을 바쳤으며 건국 후에는 초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연 12년에 걸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초를 닦고 반공체제 확립에 이바지한 공헌이 지대하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5.16 혁명 후에는 만리 이역에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혁명 과업 수행에 정신적인 고무를 하는 등 그 공적이 다대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조원진 대표님이 말씀했는데 놀라운 거는 하와이에서 5년 동안 이역만리에 있으면서 5.16 혁명 정신을 고무하고 고취하고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도에 그 김종필이를 미국과 일본에 보내서 한일 회담을 할 때 하와이를 들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만 불을 지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김종필이가 얼마 전 죽기 전에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날로 이화장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와이 병원에 온 거는 맞대. 그런데 2만 불을 준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2만 불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프란치스카 영부인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검소하신 분입니까? 콩나물 하나도 가계부에 적는 분인데 2만 불을 주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모시려고 했는데 이미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으로 주치의가 비행기 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치의가 dim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시지 못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국부 이승만 박사와 5.16 혁명은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결국 이러한 위대한 두 지도자에 의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국가인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선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화당만이 이 탄핵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헌법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까지도 바로잡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고칠 것이 하와이로 요양 가신 것을 망명 갔다고 해서 망명이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960년 5월 28일 날 하와이에 가셨는데 경향신문이 어떻게 요걸 알고 특종으로 신문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와이 망명가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촛불난동이 국정농단이라는 찌라시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망명이 아니고 2, 3개월 요양 가신 것이고, 요양을 가기 위해서 허정 내각수반이 공항에까지 마정을 나왔고, 이수영 외무부 차관이 비자를 내줬고, 주미대사 맥키나기가 와서 또 환송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령으로 가시니까 영어를 잘하는 특별 경찰관 3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 잘 모셔라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비행기 탔는데 젊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너희들 뭐야? 예, 각하를 잘 모시랍니다. 무슨 소리야? 젊은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서 나라 살려야지. 당장 내려. 그래서 내리게 했습니다. 못 가게. 예.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위대한 역사고, 미국 측에서는 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모셨느냐. 심지어 그때 항공기가 CAT 항공기라고 시빌 에어 트랜스포라고 CI에서 운행하는 특별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한 이유는 뭔가 하니 6월 달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기로 됐거든, 대한민국에.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나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잠깐 국내를 비워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오면 이승만 대통령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체적으로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와이 요양 가신 거를 망명 갔다. 이거 정말 피가 끓는 그런 왜곡이고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확신 있게 가지고 모든 이 좌파의 거짓, 결국 이 거짓의 뿌리가 결국 탄핵 내란까지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역사를 바로잡고 탄핵을 바로잡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부 다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